3년 전 우리와 닮은 몽골의 사냥꾼을 촬영하는 것에서부터 몽골리안 루트는 시작됐다. 사냥꾼은 사냥감을 찾아 길을 떠났고 우리는 잊혀졌던 수만 년 전의 길, 몽골리안 루트를 되살리기 위해 대륙을 헤맸다. 우리와 비슷한 사람들이 지상에 흩어져 산다는 사실이 최초의 실말이었다. 시간이 갈수록 우리의 발걸음은 빨라졌다. 그것은 열정을 필요로 하는 여정이었다. 거기서 만난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길동무가 됐다. 잊혀졌던 인류사의 드라마 몽골리안 루트를 완성하기 위해서 이 프로그램은 앞으로 8주 동안 그 길을 함께 가고자 하는 시청자 여러분의 길잡이가 돼줄 것이다. 몽골리안 루트는 제작 단계, 아니 기획 단계에서부터 굵직한 화제를 남겼다. 이전에는 꿈꾸기도 힘들었던 여건이 제작진에게 주어졌다. KBS에서는 한국 방송 다큐멘터리의 현실에 비추어 볼 때 파격적이라 할 수밖에 없는 제작 기간과 제작비를 허용했다. 또 그에 걸맞게 시청자의 기대감도 커졌다. 수만 년 전 내륙아시아에서 시작한 작은 파장이 가장 드라마틱하고 스펙타클하게 인류사의 새로운 장을 연 이야기. 그것은 유럽인 콜럼버스의 아메리카 대륙 도착과는 비교가 안 되는 인류가 내디딘 거대한 발걸음이었다. 그리고 기원전 1000년경부터 기마 문화를 받아들인 내륙아시아 인류는 초원지대를 통해 유라시아 대륙을 휩쓴다. 이 거대한 인류의 여정은 함부로 다루기 힘든 주제였다. 제작을 염두에 두었다가 만들 자신을 잃거나 주변 상황에 의해서 포기하는 일이 반복됐다. 그것은 마치 죽은 양을 잠시 손에 쥐고 있다가 빼앗기고 다시 빼앗는 유목민들의 경기와도 비슷했다. 몽골리안 루트가 실제로 기획되기 시작한 것은 1990년대 초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10년 전이었죠. 많은 프로듀서들이 이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또 실제로 몽골, 터키 지역을 답사를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그 기획이 파기가 되고 여러 번 그런 상황을 되풀이했었습니다. 그만큼 이 인류의 이동과 확산이라는 주제가 다루기가 힘들었던 모양입니다. 또 그 반면에 이 프로그램이 그만큼 프로듀서들의 어떤 꿈이었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10년이 지난 그 후에 이 프로그램이 실제로 만들어지리라고 생각한 사람도 그 당시에는 별로 없었습니다.
몽골리안 루트의 첫머리는 혹한의 시베리아에서 시작된다. 최초의 현생 인류가 아프리카를 벗어나 내륙 아시아로 진출, 추운 대륙성 기후에 적응하면서 북상하는 과정을 다룬다. 시베리아의 북극권으로 북상한 인류의 한 집단이 아시아와 아메리카를 연결하던 육교를 건너 새로운 땅으로 접어든다. 불모지가 인간의 터전이 되는 것이다. 북미 대륙으로 진출한 아메리카 인디언은 과연 몽골리안인가? 인디언의 기원을 둘러싼 최근의 논쟁과 그들의 역사를 되짚어본다. 사편은 아즈텍, 잉카로 대표되는 중남미 문명의 번성과 멸망을 다룬다. 기원전 천년경 기마 유목민족의 태동이 새로운 이동을 불러온다. 일본인과 한국인은 이 기마 유목 문화로부터 얼마나 자유로운가? 몽골리안 투르크계의 서쪽 진출로 유라시아의 역사는 새롭게 쓰여진다. 팔편에서는 몽골 제국의 세계사적 의미를 새롭게 조명한다. 몽골리안 루트는 많은 오해를 불러일으켰다. 누구나 쉽게 몽골이란 단어가 주는 첫인상, 고정관념에 쉽게 끌려갔다. KBS에서 몽골리안 루트라는 다큐를 방영한다고 들었을 때 몽골 여행 프로그램인 줄 알았어요. 솔직히 몽골 바비큐가 제일 먼저 떠오르더라고요. 지프차라도 타고 몽골의 푸른 초원을 달리면서 문화, 음식, 자연과 같은 숨겨진 풍물을 소개하는 로드 다큐의 프로라고 생각했죠. 제목만 보면 꼭 그래요. 예, 저는 징기스칸의 몽골 제국에 관한 프로그램인 줄 알았어요. 역사에서의 그들의 활약상에 비해 세계사에서 다뤄지고 있는 비중은 거의 소외됐다 싶을 정도로 미미하잖아요. 근데 한편으로는 우리나라도 고려시대 때 그 몽골 제국의 침입을 받았는데 왜 지금 이제 와서 우리가 그 몽골 제국의 정복사에 관한 프로그램을 만드는지 좀 의문이 가더라고요. KBS 인터넷에 몽골리안 루트 홈페이지가 개설된 이후 수많은 예비 시청자들이 의견을 올렸다. 이를 보면 프로그램에 대한 일반의 기대가 무척 다양함을 알 수 있다. 그중에는 몽골리안 루트가 의도하는 바와 거리가 먼 바람들도 있었다. 프로그램에 대한 오해를 한두 번 설명해서 쉽게 풀어주기가 수월치 않았다. 프로그램을 올바로 이해하게 돕는 일이 제작보다 더 어려운 일이었다. 몽골리안 루트를 제작하면서 제일 많이 들은 말이 몽골에 많이 갔다 왔겠구나. 그다음에 또 출장을 간다고 하면 또 몽골에 가니 이런 말이었습니다. 그분들에겐 그 몽골리안의 몽골이라는 말이 그 수도가 울란바토르라는 어느 특정한 그 국가를 그 상징하는 것으로 아마 많이 받아들여졌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에게
그 질문하신 분이나 또 대답하는 저나 같은 몽골리안이고 우리 프로그램이 그 몽골리안이라는 그 커다란 그 한 인류 집단의 한 부분을 다루는 프로라고 설명하는 게 쉽지가 않았습니다. 몽골리안이란 인류학적으로 우리와 같은 아시아 계통의 인종을 말한다. 보다 학술적인 표현으로는 몽골로이드라는 말을 쓰기도 한다. 이는 모두 서구의 학자들이 붙인 말이다. 태고 쪽 아프리카를 벗어난 현생 인류 호모 사피엔스 사피엔스의 일부가 아시아 대륙으로 진출했다. 그들이 현지 생태계에 적응하면서 오늘날 몽골리안이라는 인류 집단을 형성하게 된 것이다. 다른 지역의 인종과 구별되는 몽골리안의 신체적, 생리적 특질은 모두 아시아 대륙에서 얻은 것이다. 예전에는 피부 색깔로 인종을 구별했다. 하지만 피부색은 역사적으로 인종차별주의에 악용됐다. 그래서 이제는 어느 한 지역에 같이 살면서 유전적으로 같은 특질을 보유하는 사람들을 하나의 인종으로 분류한다. 예를 들어 아프리카 대륙에 살거나 그곳으로부터 이주한 미 대륙의 흑인을 아프리카계 인종이라 부른다. 유럽계 인종은 16세기 이후 전 세계로 퍼져나간 인류의 한 집단을 말한다. 이제는 유럽뿐만 아니라 남북 아메리카 대륙과 오세아니아 대륙이 유럽계 인종의 거주지가 됐다. 지역적으로 인종을 나누면 북남미 대륙의 원주민은 아메리카 인디언이 된다. 아메리카란 말과 인디언이란 말 둘 다 유럽인의 관점에서 명명한 것이다. 유럽인들이 그 땅과 거기 사는 사람을 발견했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들은 아주 오래전 우리와 같은 몽골리안 집단에서 신대륙으로 이주해간 사람들이다. 선사시대 몽골로이드의 확산은 유전학, 고기후학, 고생태학, 인류학, 고고학 등 다양한 학문적 증거로 뒷받침되고 있다. KBS의 몽골리안 루트는 이러한 객관적인 연구 결과를 토대로 만들어졌다. 수만 년 전 아시아로 진출했던 인류의 일부가 대륙의 남부로 이동했다. 이들은 따뜻한 아열대성 기후에 적응하면서 주로 어로 작업과 논농사로 삶을 유지했다. 남방계 몽골리언이라 불리는 이들은 북방계와는 달리 눈과 코가 크고 팔다리가 길고 가늘다. 모두 따뜻한 지역에 살면서 생긴 결과다. 몽골리안 루트 홈페이지를 보니까 동남아시아에 주로 거주하는 민족들은 다루지 않고 있더라고요. 그들이 우리하고 생김새가 많이 다른 것은 알고 있는데요. 우리 민족을 구성하는 요소 중에 남방 계통에서부터 온 것도 많이 있고 또 그들이 확산 이동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다루지 않았는지 궁금합니다. 왜 그렇다면 남방계 몽골로이드는 다루지 않느냐 하는 질문들이 많았는데요. 저희들의 프로그램이
인류의 이동과 확산이라는 것을 주제로 하고 있습니다. 추운 시베리아 지역에서 북상을 해서 베링해를 거쳐서 신대륙으로 이주를 해서 그 인류의 지구 확산이라는 그 드라마의 역할을 담당했던 사람들이 바로 북방계 몽골로이드였고,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 프로그램 전반적으로 그 대상이 북방계 몽골로이드가 됐습니다. 올 1월에 몇 년 만에 몰려온 추위로 온 나라가 꽁꽁 얼어붙은 적이 있었다. 서울에서 북쪽으로 3,000km 떨어진 야쿠츠크는 한파의 대명사 시베리아 고기압의 진원지에 해당한다. 우리가 찾아간 3월 중순, 한낮의 온도가 영하 40도였다. 가장 추운 1월에는 영하 70도까지 내려간다. 말 그대로 모든 것이 얼어붙는 얼음의 나라다. 강에서 잡은 물고기는 바로 고드름처럼 딱딱해진다. 고기가 상할까 봐 걱정할 필요도 없다. 온 동네가 냉동 창고다. 야쿠츠크의 건물은 모두 땅 위에 떠 있다. 먼저 건물 지지용 기둥을 박고 그 위에 집을 짓지 않으면 여름에 땅이 녹으면서 벽이 뒤틀려 버린다. 상수도와 하수도는 모두 밖에 나와 있다. 땅에 묻으면 파이프가 남아나질 않는다. 이 동토의 땅에서 성공적으로 살아남기 위해 인간의 신체는 자신을 환경에 적응시키면서 오랜 기간에 걸쳐 변화를 일으킨다. 그리고 그 변화의 흔적은 아주 오래전 추운 곳으로부터 남아한 우리들에게도 지금 남아있다. 얼마 전 토크쇼를 보니까 그 요즘 인기 그룹 그 G.O.D의 멤버 중에 한 명이 미국에서 살다가 왔는데 그 백인 그 어린 친구들한테 어릴 때부터 놀림을 많이 받았다 그러더라고요. 그 너는 왜 이렇게 눈이 찢어지고 작냐 이런 식으로 놀림을 받았는데, 그런 그 신체적 특징, 즉 저희들 같은 사람 이제 광대뼈가 튀어나오고 그 눈이 좀 작은데 이러한 그 신체적 특징이 어떻게 해서 생기게 됐는지, 이런 의문이 몽골리안 루트라는 프로그램을 그 시작하고 기획하게 된 그 배경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촬영을 다녀보니까 이 추운 곳에서는 눈을 크게 뜨기가 힘들고 또 바람이 많이 불고 그 눈빛이 그 반사가 강해서 눈이 큰 것이 오히려 더 불리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전은 물론이고 오늘날도 지구상의 가장 추운 곳에 거주하는 인류는 바로 몽골리안들이다. 시베리아의 소수민족, 몽골 고원의 유목민, 북극권의 에스키모, 안데스 고산지대의 인디오들이 그러하다. 농사나 채집이 어렵고 동물이 적은 곳에서 살다 보니 생존 방식도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 많다. 캐나다 북극권의 에스키모 남자들이 얼어붙은 바다에 구멍을 뚫고 있다. 남자들이 일을 마칠 때쯤 여자들이 통을 들고 나타난다. 야? 간조로 물이 빠져나간 얼어붙은 바닷 밑에서 여자들은 무엇인가를 열심히 주워 담고 있었다. 해초 틈 사이에서 그녀들이 따고 있던 것은 홍합이었다. 밀물 시간을 잘못 계산하거나 얼음 천장이 튼튼하지 않으면 큰일이다.
그럼에도 에스키모들은 이 위험한 생존 방식을 수천 년간 이어왔다. 북미 대륙을 거쳐 남미로 내려온 몽골리안의 일부는 또 추운 고산지대에 자리를 잡았다. 고산지대는 여름에도 밤이면 영하의 추위가 계속된다. 이들의 조상이 내륙 아시아로부터 출발해 시베리아로 북상, 북극권을 거치면서 추위에 적응한 형질을 물려주었기 때문에 이들의 신대륙 고산지대 정착은 아주 쉽게 이루어졌다. Although it is not very big and very extensive for preparation of Nicaraguan captains and motorists. 일부러 그런 것처럼 제작팀은 추운 곳만 골라다니게 됐다. 리브키족과 울치족이 사는 아무르강을 찾아갔을 때의 일이다. (12월의) 체감 온도는 영하 40도를 밑돌고 강물은 60cm 이상의 두께로 얼어 있었다. 이들은 겨울 생계를 얼음 낚시로 해결하고 있었다. 제작진 중 한 명이 눈에 덮인 얼음구멍에 빠지는 사고를 당했다. 다행히 빨리 조치를 취했지만 늘 동상의 위험에 노출돼 있었다. 시베리아의 이동 수단은 술록 썰매였다. 제작진은 쏜살같이 달리는 썰매에서 몇 번씩 떨어져 눈밭을 40-50m씩 끌려가곤 했다. 북극권에서는 설상 이동차의 고장으로 구조팀이 올 때까지 꼼짝 못한 적도 있었다. 갑작스런 폭설에 발이 묶인 적도 한두 번이 아니었다. 그때마다 며칠씩 촬영이 지연됐다. 촬영하면서 그 대상 지역이 그 시베리아부터 남아메리카의 안데스 고지대 또한 그 헝가리의 그 대평양 인간이 거주할 수 있는 전 지역을 촬영하다 보니까 기후가 그 고온도 있고 저온도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장비 관리 문제나 이런 게 문제가 됐지만 그래서 철저하게 준비를 해왔는데 그 예기치 못했던 그 상황이 많이 전개된 적도 있었어요. 제작팀이 가장 걱정했던 것은 바로 카메라였다. 카메라에 보온 장비를 입혔지만 영하 40도에서는 별 소용이 없었다. 인디언의 무기 아틀라틀로 사냥하는 장면을 찍다가 산짐승의 공격을 받기도 했다. 그러나 가장 아찔했던 순간은 바다에서 일어났다. 99년 6월 에스키모 일가족과 해마 사냥을 촬영하러 나갔을 때였다.
몇 시간을 헤맨 끝에 해마 한 마리를 잡을 수 있었다. 홀가분한 마음으로 마을로 돌아오는데 갑자기 에스키모들의 표정이 굳어지기 시작했다. 그 악명 높은 베링해의 안개가 시야를 가렸다. 설상가상으로 조류의 방향이 갑자기 바뀌면서 흩어졌던 유빙들이 뱃길을 가로막았다. 이런 상황에서는 나침반이나 위성 위치 판독기 같은 장비도 소용이 없었다. 에스키모 사냥배들은 유빙의 숲에 에워싸였다. 얼음 위로 배를 끌고 물을 만나면 다시 배를 띄우고 이러기를 한나절. 에스키모가 말했다. 이런 경험을 해본 건 에스키모 말고는 당신들이 처음이고 더더구나 그걸 카메라에 담은 건 최초의 일일 거라고. 몽골리안 루트의 루트는 길이 아니라 뿌리, 루트로 잘못 이해되기도 했다. 그러나 뿌리에 초점을 맞추면 우리 조상과 우리 것에 대한 강조를 해야 한다. 또 필연적으로 과거의 영광을 되살리자는 편협한 민족주의의 시각으로 프로그램이 변질될 우려가 높았다. 저는 몽골리안 루트가 우리 민족의 뿌리를 찾고 선조의 위대성을 되살리는 그런 프로그램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예전에는 우리가 광개토 대항 시대 때도 그랬고 만주벌판의 광활한 지역을 지배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요즘 같은 경우는 우리가 그때만큼 강대국의 위상을 세운 게 아니기 때문에 어떤 이러한 계기를 되살리고 몽골리안이라는 말 자체에서 느껴지는 강한 민족적 자긍심이나 자부심을 되살려서 다시 세계 인류 강대국으로 발돋움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몽골리안의 이동을 정복과 팽창주의적 관점에서 보는 것도 역시 위험했다. 뿌리에 얽매이지 않고 새로운 환경과 문화를 받아들인 그들의 개방성과 포용력을 강조하는 관점에서 프로그램이 제작됐다. 몽골리안 루트가 국수적이고 굉장히 편협한 민족주의를 자극하는 방향으로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유목 문화의 본질은 보다 그 초원에서 이루어지는 어떤 다양한 그 민족과의 접합, 그런 것을 통한 다원성, 그다음에 어떤 타민족에 대한 포용성을 의미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몽골리안 루트를 통해서 우리의 의식 구조를 좀 더 개방적이고 타인종에 대해서 좀 더 넉넉한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 여유를 크게 해주고요. 그다음에 다원주의적 사고방식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흘렀으면 합니다. 여러 지역의 몽골리안들을 촬영하면서 제작진은 우리와 비슷한 문화를 많이 접했다. 그럴 때마다 객관적인 시각을 잃지 않으려고 노력했다. (1999년) 제작진은 러시아 과학아카데미 조사팀과 함께 이틀 동안 산길을 달려 알타이 산맥의 한 마을을 찾아갔다. 지금까지 외국인이 들어가 본 적이 없다는 산속 마을에는 투르크계의 알타이족이 살고 있었다. 외부와 고립돼 러시아인과 혼혈되지 않아 알타이족은 우리와 같은 모습을 하고 있었다.
마을을 지켜주는 산신과 물의 신이 깃든 신성한 장소에는 나뭇가지에 헝겊을 매달아 놓고 있었다. 우리의 선앙당 민속과 비슷한 것이었다. 우리와 비슷한 것이 여기도 있네 하면서 우리와 닮은 점을 강조해 소개하고 싶은 유혹을 받았다. 하지만 제작진은 이 장면을 감성적 접근을 배제하고 냉정하게 프로그램에 반영했다. 2000년 초 KBS 웹사이트에 저희 프로그램 몽골리안 루트의 홈페이지가 개설이 됐습니다. 그 이후 많은 분들이 의견을 주셨는데요. 그중에는 이 몽골리안 루트라는 프로그램 제목보다는 코리안 루트 또는 알타이 아리랑이라는 제목이 어떻겠냐는 의견을 주신 분들이 꽤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좀 민족주의적인 시각을 가지고 저희 프로그램을 보시면 좀 실망을 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좀 있습니다. 몽골리안 루트는 우리 민족의 어떤 뿌리를 찾는다거나 아니면 과거의 위대한 역사를 되짚어보는 그런 프로그램은 아닙니다. 우리 민족도 물론 포함되어 있지만은 몽골로이드라는 한 더 큰 개념의 집단이 전 지구에 확산하면서 겪었던 일들, 말하자면 잊혀졌던 인류사의 한 드라마를 되짚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과대 포장되어 있는 어떤 서양사 중심의 어떤 시각에서 벗어나서 좀 더 균형된 역사적인 감각을 되찾아보자 하는 그것이 프로그램의 기본 의도였습니다. 말하자면 몽골리안 루트는 누구나 인정하고 알 수 있는 공통의 기호를 통해 잊혀졌던 인류사의 한 부분을 복원하려는 작업이다. 그것은 그동안 우리 다큐멘터리가 깨지 못한 우리 중심의 한계를 벗어나려는 시도이기도 하다. 만약 몽골리안 루트가 지금까지의 국내 다큐멘터리처럼 민족적인 색채가 농후하거나 자화자찬식의 프로그램이었다면 외국의 많은 방송국들이 관심을 가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현재 4개국의 수출 가격이 진행되었고 앞으로 많은 외국의 방송사들이 방송할 것으로 봐집니다. 몽골리안 루트는 국내외의 다양한 학문적 이론들을 프로그램 제작의 토대로 삼았다. 1년에 한 겹씩 자라는 나이테는 그해 강수량의 많고 적음, 기온의 높고 낮음에 따라 그 간격이 달라진다. 따라서 오래된 나무의 나이테를 연구하면 과거의 기후와 생태 환경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연륜 측정학은 가뭄과 기근에 의한 기마 유목민의 대규모 이동과 같은 역사적 사건을 설명할 때 유용한 도구가 된다. 선사시대 몽골리안의 테크놀로지는 유물 속에 죽어있는 것이 아니다. 돌도구의 정교함과 제작 기술의 어려움은 많은 현대인들을 매료시키고 있다. 몽골리안 루트는 인류의 북상을 가능케 한 시베리아의 세형 돌날과 인디언의 클로비스 제작 기술을 소개한다. 미국인들은 인디언의 무기 아틀라트를 복원해 인기 스포츠 종목으로 바꿔놓았다. 현대 유전학은 수천 년 전의 미라에서 유전자를 채취해 현재 살아있는 그의 가장 가까운 후손을 찾아낼 수도 있다. 유전학의 도움으로 우리는 기원전 유라시아의 초원을 지배했던 기마 유목민의 정체를 추정할 수 있었다. 이번 몽골리안 루트 프로그램은 러시아 측의 새로운 연구 성과들을 많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그 맘모스 사냥했던 사람들의 도구였던 세형 돌날에 대한 형태뿐 아닌 기능 분석, 그리고 치아에 따른 그 고인류학의 그 특성들을 잘 분석하고 있습니다. 또한 흥미로운 것은 그 파지릭 문화에서 발견되었던 미이라에 대한 DNA 분석을 통해서 그 고대 민족의 그 특성들을 현생 민족과 비교해서 또 그 특징을 비교한다는 것은 앞으로 향후 우리가 유라시아를 공부하는 데 있어서 다양한 그 과학적 기법을 동원하고 또 주변 지역의 그 성과들을 소개함으로써 또 저희들 한국에서 유라시아 연구에 큰 그 기폭제가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같은 종의 동물이라도 사는 지역과 기후에 따라서 체형과 생리적 특성이 달라진다. 더운 지역의 포유류는 귀, 꼬리 같은 신체 돌출 부분이 추운 지역 포유류의 그것보다 짧다. 열대 지역의 코끼리와 지금은 멸종한 맘모스가 그 대표적인 예다. 이러한 환경 적응 양상은 인간에게도 똑같이 적용된다. 형질 인류학은 외부 환경에 따른 인간의 형질 변화를 연구하는 학문이다. 각 인종별 특성이 가장 잘 드러나는 것이 바로 추위에 대한 적응도, 곧 한랭 적응도다. Maybe what we'll do is let's see. 한국 전쟁 때 참전했던 흑인과 백인 병사들이 한국군에 비해서 동상에 많이 걸렸다는 사실에서 시작된 한랭 적응도 연구는 몽골리아 내 지구 확산을 설명하는 흥미로운 이론이다. 인간의 뼈는 몽골리안 루트를 증언하는 가장 중요한 물적 자료다. 두개골의 특성은 각 인종의 구분을 가능하게 한다. 특히 치아 인류학에서는 이빨의 모양을 통해 몽골리안의 이동을 추적한다. 인류는 신체의 일부를 관습을 통해 변형시켜 왔다. 두개골의 변형은 주로 몽골리안에게서 행해졌다. 아주 오래전 한반도 남부에서도 두개골 변형이 유행했었다. 그리고 똑같은 변형 두개골이 유라시아 초원의 끝 헝가리 평원에 진출했던 훈족의 무덤에서도 발견된다. 그동안 우리 고고학계나 역사학계, 인류학에서는 주로 영국이나 미국 또는 그 일본의 학술 이론들을 받아들여서 수용을 해왔는데 이번에 이 몽골리안 루트를 찍으면서 우리에게 잘 알려지지 않았던 러시아와 동유럽 지역의 최신의 학술 이론들이 소개됨으로 해서 이 프로그램이 보다 균형적인 감각을 갖게 되었고 그런 면에서 객관성과 공정성을 보다 많이 확보하게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하여 이제 헝가리 입장에서 본다면 그동안 하나의 역사적 사실이 아니라 전설로만 간주되던 훈족의 헝가리 진출 사실이 이번 프로그램을 찍으면서 그들의 그 유골이 직접적으로 발견됨으로 해서 하나의 움직일 수 없는 역사적 사실로 판명되었고 이 사실이 헝가리 고대사에 있어서 교과서를 새로 써야 할 정도의 그 놀라운 발견도 이번 몽골리안 루트를 찍으면서 같이 얻게 된 성과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몽골리안 루트의 사라진 길을 복원하기 위해서는 고고학, 인류학의 이론과 자료 외에도 새로운 영상이 필요했다. KBS 영상 그래픽실의 특수 영상팀이 곳곳에 끊어진 길을 잇는 역할을 담당했다. 정복자의 말발굽에 사라진 환상의 도시와 거대한 피라밋, 잔해만이 남아있는 유물들이 새롭게 살아났다. 초정밀 위성 지도 데이터를 이용해 몽골리안의 이동을 조망하는 가상 비행 시뮬레이션을 제작하기도 했다.
KBS 특수영상 제작 기술은 황룡사 프로그램을 시작으로 TV 다큐멘터리의 새로운 분야로 손을 보인 이후 5년간에 걸쳐서 그 제작 역량을 키워왔습니다. 이번 그 몽골리안 루트는 그동안 축적된 제작 역량을 총집결하여 시청자 여러분이 재미있게 프로그램을 시청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제작하였을 뿐만 아니라 가상비행 애니메이션 기법과 모션 캡처 애니메이션 기법을 사용하여 국제적인 수준으로 제작을 하였습니다. 몽골리안 루트 특수 영상의 백미는 모션 캡처 애니메이션으로 제작한 몽골 기마군단 장면이다. 모션 캡처 애니메이션을 제작하기 위해서는 먼저 피사체의 움직임을 적외선 카메라로 촬영해야 한다. 중심에서 3m 위치에. 그것을 디지털 데이터로 변환해서 컴퓨터 그래픽의 움직임으로 재현하는 것이다. 10초 더 찍었을 건데 그게 하나 끝인데 계속 도는 건데. 밤이 되면 움직일 피사체의 관절 부분에 형광 물질을 칠한 공을 부착한다. 적외선 카메라가 여기서 반사되는 빛을 포착하는 것이다. 공을 많이 붙일수록 카메라는 피사체의 움직임을 더 정확하게 기록한다. KBS 영상 그래픽실에서는 디지털 데이터로 변환 처리된 피사체의 움직임에 구체적인 형체를 입힌다. 그리고 나서 사람의 옷과 얼굴, 말의 털과 갈기가 진짜처럼 보이도록 세밀한 작업을 해야 한다. 이렇게 만들어진 하나하나의 대상에 자연스러운 동선을 주고 한 화면에 합성하는 일이 남는다. 말 한 마리의 움직임을 변형시켜 제각기 달리 보이는 말의 무리를 만들 수도 있다. 또 다양한 각도에서 말의 움직임을 볼 수 있게끔 화면을 구성하고 여러 컷을 연결해 하나의 씬으로 마무리한다. 국내 방송이나 영화에서 모션 캡처를 이용해 특수 영상을 제작한 경우는 이전에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말이라는 큰 동물과 사람을 동시에 모션 캡처하여 특수 영상을 제작한 경우는 이번이 국내 최초입니다. 모션 캡처 애니메이션은 캡처 애니메이션 중 가장 난해한 기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저희가 몽골 기마군단 씬 30초를 제작을 하는데 총 3개월이 소요됐습니다. 이제 몽골리안 루트는 눈에 보이지 않는 길이다. 그 길은 지금 살아있는 몽골리안의 유전자와 신체의 특징 속에서 흔적으로만 남아있을 뿐이다. 지상에 잠시 머물던 시넷의 콘돌은 다시 안데스의 하늘로 돌아간다. 그리고 지금 지상에 살아있는 우리들이 바로 그 길, 아직 끝나지 않은 길, 몽골리안 루트로 남아있다.